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에 전원주택 또는 전원카페 그리고 소형 공장을 지을 때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 외곽에 내가 보유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토지를 새로 구입해서 전원주택,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입니다. 또는 카페, 건축법 용어로는 휴게음식점이죠. 소형 공장, 건축법은 제2종 근생 제조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종 근생 제조장이라고 통상 부르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만들려면 다음 5가지 이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야 자신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원주택은 누구나 다 지어서 살고 싶은 곳이고, 그리고 전원 카페는 조금 여유 있게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형 공장의 경우에는 도시 외곽에 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되는데, 자, 이번 사례는 보전관리지역의 밭에다가, 그러니까 농지라는 것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의 밭에다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보전관리지역에 전원주택, 카페, 공장이 허용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토지용계 확인서로 확인하면 되죠. 그 5개의 절차를 간단히 보면, 첫 번째는 이 땅에 목적 건축물이,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그 건축물이 허가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절차,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그 기준과 전용 절차를 알아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진입로가, 그러니까 대지,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땅이 대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까지 2차선 도로 또는 공로로부터 대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도로를 내가 개설할 거냐, 아니면 이미 개설되어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할 거냐 문제인데, 그 현황도로가 내 것이 아니고 타인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내가 통행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통행권이 없으려면 이미 공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공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확인해 보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목허가. 토목허가를 받아야 토목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토목공사 건축허가 절차 및 각 공사 비용, 그리고 부대 비용을 확인해 봐야 되고, 5번째는 여러 물건을 우리가 비교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곳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고 지목은 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8과 그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에는 전원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허용되지만 카페 또는 음식점, 2종 근생 제조장, 소형 공장입니다.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어디나 비슷할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토지 주변에 건축물이 있고 진입로도 포장된 4m 이상의 도로가 있으므로 카페 또는 음식점이 허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는 카페나 음식점, 소형 공장이 허가가 안 되는 것인데도 주변에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될 수 있겠지라고 안이한 생각에서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은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것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그래도 단독주택은 허가가 되므로 이렇게 산 아랫부분에 동남향의 밭을 자연경관이 좋고 풍수에도 맞는 이런
동남항의 밭을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투자하고 매입해도 되겠죠. 두 번째는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개발행위가 기준입니다. 단독주택은 소형 건축물이므로 개발행위 규모가 적고 또 성장 관리계획 구역이 아니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는 등 이런 규정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그리고 무르 배수 처리, 배수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대지의 기반 시설인 진입로 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연경관이 좋고 또 뭐 풍수가 좋아도 거기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뭐 배수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곳은 이미 이 전원주택용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된 곳이므로 다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토목 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나 이 대지에 접한 너비 4m의 포장된 도로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의 기준에 맞지만 사유이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런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면 매도자에게 통행권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유도로에 통행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전원주택의 진입로가 사유라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수자 입장에서 내 대지는 마음에 들지만 진입로가 너비 4m로 포장은 돼 있지만 그게 사유라면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나한테 통행권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통행권은 사용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하면 아주 간단히 끝날 수는 있죠. 그리고 소유자가 스스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 법리에 보면 이런 도로는 공로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는 결국은 판례법이거든요.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허가청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도로 소유자가 20년 전에 택지로 분할해서 매각한 곳이므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분양자는 대지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매도자에게 도로를 개설해주고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매도자를 말합니다. 그 도로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대법원 2009-8802에서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일관되게 이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이렇게 포장된 관습상 도로는 민법에 따라 판단하라고 하였으므로 통행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못 믿으면 허가부터 집어넣어 놓고 허가청에서 잘못 판단하면 이런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허가청을 설득하고 뭐 설득이 안 되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죠. 아니 대법원에서 물론 민사 판례지만 대법원에서 이런 현황도로는 배타적 사용수권이 포기됐다고 하는데 허가청이 이걸 받아오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맞는 현황 도로는 허가청도 사용락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그러나 허가청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겠죠. 허가청은 그동안 주변에 여러 건의 건축 신고를 수리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요구해서 허가했던 것이므로 이번 허가 신청에서 사용승낙 없이 허가한다면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허가청이 특혜 시비에 시달릴 것이므로 걱정이 돼서 사용승낙 없이는 허가를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가청의 무지입니다. 즉 허가란 행정법이 정한, 부동산 공법이 정한 규정에 맞으면 건축 허가를 해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중대한 공익의 필요가 있을 때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황도로는 대법원이 지난 50여 년 동안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토지라고 했으므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허가권자의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뭐냐? 주민들의 통행권도 공익이고, 또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보장도 공익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폭넓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5번째, 이곳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건축신고,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전용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다라고 대법원 2015-41-579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협의는 그 금지 요건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 오인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허가권자가 부당한 유권혜택 또는 행정지도를 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허가 신청자가 입증 책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 등의 허가 기준에는 맞고 이미 대지화되어 있으므로 진입로가 확보돼서 허가권자한테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사무실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다만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량이 필요하다 안 하다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허가권자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6번째, 인허가 비용은 개발 면적 및 목적, 용도지역, 진입로 확보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단독주택 또는 근생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 비용이 800만 원 내외가 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점용허가, 사용허가 비용으로 몇백만 원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의 30%이고 그 상한은 제곱미터당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은 아무리 비싸도 16만 5천 원을 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탄 작업과 포장, 그리고 그 지하에 상하수도 갈로까지 모두 설치하려면 평당 약 20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설계도가 나와야만이 알 수가 있지만 개략적으로 평당 1,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대지화되어 있다는 이런 현장이죠. 지금 전원주택 용지로 매도하기 위해서 전 소유자가 이미 진입로도 포장해 놓고 땅도 다 정지작업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토목공사 비용이 거의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건축비는 평당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뭐 주택은 요즘 500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이제 건축사하고 협의하면 될 것이고, 예비비는 모든 비용, 허가 비용, 공사 비용, 뭐 이런 제반 비용에 약 10% 정도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간혹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가 조건부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매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토지 전문 중개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미리 검토한 후에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과 심도 있게 상의해서 토목사무실과 인허가 용역 계약을 한 후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보전관리 지역에 이렇게 이미 다 대지화되어 있는 곳에 허가는 토목사무실에서 그리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 토목사무실의 의견만 듣고 토지 매입 계약을 해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사유인 현황도로의 통행권은 반드시 허가청에 확인하거나 또 허가청에서 부당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대법원 판례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집어넣어 놓고 그 후에 허가권자와 설득이 되거나 안 되면 안 되어서 불어대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곳은 그렇게 완벽한 사용량이 필요 없는 것처럼 거의 완벽하게 보이지만 대법원 판례 법리에 맞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는 곳은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농지에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거나 또 전원 카페를 짓거나 또 그리고 음식점, 소형 공장 등을 지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5가지 사항.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목적했던 건축물이 허가가 될 땅인지 용도 지역인지 그걸 확인해 보고, 여러분이 토지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을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라고 하는데, 이 허가 기준을 확인해 봐야 될 거고,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토목사무실이 다 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입로가 현황도로라면, 사유인 현황도로라면 그 사유인 현황도로에 통행권이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공로인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고, 허가권자가 잘 모르면요, 내가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보공개 요청을 하든 아니면 자료를 모아서 이게 공로가 아니냐 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가 아니냐라고 담당자를 설득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토목허가, 건축허가 절차 및 각 공사 비용 그리고 부대 비용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물건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 마지막 순서가 될 것입니다.